정세윤입니다. 탄탄한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는 순천시의회 의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역시 지역에 대한 고민들부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즐거운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셨는데요. 정홍준 의원님, 장숙희 의원님, 그리고 박종호 의원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정식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고요.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먼저 정 의원님부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풍덕저전 장천동시 지역구를 둔 정홍준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또 시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네, 앞으로 의정 활동하면서 공유롭고 정의로운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이건 지역의 신분꾸러미로 지역 발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우리 정 의원님이었고요. 우리 장 의원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왕저일동 그리고 서면 지역구를 둔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 의원님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시의원 박종호 의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 지역 최연소로 당선이 돼서 제가 순천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들을 하고 싶고 저희 지역에 대한 고민과 그런 민원사항 해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이 각각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중함, 카리스마, 그리고 청년을 대변하시는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먼저 보니까 우리 장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재선이시고요. 두 분 의원분들은 초선이신데 장 의원님은 좀 올해 1년을 보낸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이제 실대 때 실은 이제 비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네. 시작을 했고 그때 늘 제가 꿈꿨던 것들이 이렇게 지역구 의원이었어요. 나도 지역구 의원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8대 이제 재선으로 들어와서 네. 내 집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저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사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같이 또 합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박종호 의원님은 네. 굉장히 보기에도 젊어 보이시는데 정말 최연소 의원이시죠? 예, 저도 몰랐는데 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도 등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이제 제가 전남 지역에서 이제 최연소 의원이라는 타이틀이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더 심리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예, 저는 올해 31하고 네. 근데 이제 당선 시점에서는 만 28세,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만 29세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진짜 만으로 하니까 20대 정말 청년을 대변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때문에 또 남모르 고충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제 주변 지인분들이 이렇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부분이 아무래도 좀 고충이라면 고충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관심이 좀 많아졌고 네. 실제로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난 것 같아서 저는 뭐 경쟁자가 늘어난다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긍정 에너지를 주위에 전파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이 젊은 의원 어떻게 일 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신가요? 네, 아이고 잘하다 말까요. 젊은 의원님답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순천을 리드해 나가는 훌륭한 인재가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네. 든든하게 좀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정 의원님도 그렇고요. 이제 8대 의회를 1년 정도 둘러보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좀 밖에서 활동을 하셨다면 이제 의회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어떤 점이 많이 달라지셨을까요? 저는 밖에서 의회를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또 안 좋은 점도 많은 걸 또 사실 봤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든 직책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들어와서 보니까 뭐 의원 발의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민원 해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상임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눈꽃 뜰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또 우리 의회 안에서 마이크를 잡으실 때 그렇게 멋지시다면서요. 네. 네. 아이고, 별 말씀. 목소리가 아주 좋으셔가지고요. 네. 아이고, 그 귀에 쏙쏙 박힙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박정호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 밖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안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네. 선거철에만 이렇게 후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실제로 선거가 끝나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의회를 나가보면 정말 의원님들이 이런 집행부 공직자분들하고 이렇게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다음에 서류를 검토하거나 그다음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준비들을 하거나 정말 밤낮 없이 정말 일을 하세요. 네. 정말 제가 밖에서 봤던 모습과 안에 들어와서 봤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재선 의원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저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면 지금 이렇게 속이 좀 상해. 근데 분명히 그리 보여졌거든요. 실은. 네. 근데 이제 의회라는 것이 이제 지역 주민들 얼굴에만 비춰지면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저희들 또 조례를 또 발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또 예산도 들여다봐야 되고 내 지역구에 있는 또 그 현안 사업이 무엇인가 거기에 또 맞춰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이제 그런 오해들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기운 없어 하세요. 나가시면. 아니 뭐 선거 때는 잘 보이더니 안 보이네 뭐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꼭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순천 시민을 위해서 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틈나는 대로 제일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기도 하세요. 이 세 분이요. 네.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저는 좀 아니죠. 부지런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자 지역구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지역구 내에서 좀 특별히 이 부분은 꼭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현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왕조일동은 지금 풍전주유소 네. 하고 그리고 조리간의 그 우회도로 지금 도로 확장 포장 공사를 합니다. 1차, 2차를 거쳐서 이제 내년 2020년에는 그 아마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동 또 운고 그 또 도로 포장건이 굉장히 가장 큰 건이어서 네. 예, 두 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2021년도에는 또 완공이 될 겁니다. 지금 그 단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언제 되느냐. 궁금하시죠? 예, 네. 그래서 내년에 그리고 2021년도에는 두 개의 도로 공사가 포장이 되고 확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교통량이 해소되는 그러한 아마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저희 동네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저전 장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역세권을 또 중심으로 해서 풍덕, 조곡, 덕연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림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잘 만들어져서 뭔가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또 우리 동이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중앙동 가면 그 수인교라고 있습니다. 설치돼 네.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풍덕동이 유일하게 지금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센터를 한번 가려면 노인들이 팔마교나 풍덕교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사실은. 네, 어르신들한테는 네, 굉장히 굉장히 먼 거리죠. 힘드는데 네. 근데 징검다리가 좀 장마가 져가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인교가 좀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빨리 해결됐으면 네. 좋겠고. 그럼 박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이제 순천이 도농복합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해룡면도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룡 지역에는 이제 농촌 지역이 많이 있는데 농민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단 1차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삼 지역이
아마 이제 곧 도시재생을 실시해야 되는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많은 노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상존하고 있던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상삼 지역에 대한 뭐 리빌딩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신대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많이 우려가 됐었는데 원래 외국인 학교 부지, 공공의료기관 부지, 그다음에 유통시설에 대한 이런 세 가지 부지에 대한 주민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그 땅이 다 비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지들의 뭔가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뭔가 운영이 된다면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해륙 면민 전체, 순천 시민 전체가 굉장히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오신 일 중에 나는 이건 좀 나의 성과다, 좀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우리 장 의원님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자랑할 것은 이제 좀 없고요. 이제 1년 동안 뒤돌아봤을 때 오늘 또 이 토크를 통해서 실은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1년 동안 뭘 했나. 네. 한 게 너무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실은.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을 제가 맡고 1년 동안 하면서 또 이제 예산이 우리 또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는지 이제 이런 거에 꼼꼼하게 또 들여다볼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소상공인들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공인들의 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또 경제적으로 또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게 아마 좀 뭐 적지만 큰 보람거리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그 문화경제위원회가 바로 예술과 체육 부분이 주 안점이라 상임위에 잘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부족하지만 대표 발의한 3건, 의원 발의 11건, 또 시정질문 6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지금 우리 순천시 현안 문제가 신청서 건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건립에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역구 내에 있는 또 시청이기 때문에 흔쾌히 또 우리 시장님께서 허석신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그 자리에 신청서를 건립했다 한다는 것을 또 약속을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네. 저 지역구 원으로서는 제일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이 세 분이 굉장히 좀 친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서로 좀 부르는 호칭이 좀 따로 있으신가요? 당연히 의원님이라고 부릅니다. 의원님이라고 하시나요? 의원님이라고 아닌 것 부르는데 같은데요.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 분위기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는 살짝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장숙희 의원님께 제가 가끔 누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누님이라고. 네. 어머님보다 소녀 혹시- 감성이 있으셔가지고 네. 제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누나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가지고 누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그 띠동갑인 동료 의원님 중에 이현지 의원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어머니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그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 사이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서열을 파괴하시는데 우리 장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런- 저한테 정말 이현재 의원 만나면 네. 매번 소리치고 나무리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분 좋으면 누님 하고 그러지 않으면 엄니 이렇게 하세요. 이현재 엄니까지. 엄니. 예. 엄니 너무 가 보이는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박정호 의원이 지금 아주 젊잖아요. 근데 저를 보면 누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온 우리 뭐 의회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실은 너무 재밌어서. 네. 예. 근데 아마 그런 그 웃음의 활력소를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박정호를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저도 어리지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좀 이어서 드려볼게요.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나요?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떠세요? 좀 많이 받습니다. 어느 때 스트레스를 좀 받으세요? 이제 민원 해결할 때 사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만 내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혹시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같이 저는 공유해 주시면 이제 어때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저 사람 왜 그럴까?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네. 두 번째로는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내 탓인 것다 생각해서 내 자신 스스로 네. 조금 마음을 좀 샀습니다. 그렇고 이제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건 아니시죠? 그러고 나면 좀 괜찮아지고 좀 나아지시고.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앙의 힘을 빌립니다. 아. 새벽 기도를 가면 모든 걸 또 용서 또 내지는 배려로 모든 걸 마감을 해야 되겠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 내 탓이지 않을까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신앙의 힘을 빌리신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두 분 의원님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푸세요? 평소에? 저는 이제 좋아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수다도 떨고요. 그러지 않으면 또 이제 만사 제끼고 잡니다. 실은 좀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한번 되새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풀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잠으로써 좀 충전을 네, 하시는 푹 편이시고요. 잡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제 젊은 층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좀 노래방을 가서 푼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어떠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이 유시민 이사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본인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독서라고 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는 책을 정말 안 읽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좀 제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건 제 희망사항인데 네. 좀 독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숙희 의원님 그리고 정홍준 의원님 두 분 문화경제위원회에도 소속이 돼 있으시잖아요. 우리 두 분이 문화경제위에 계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 좀 드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순천에 뭐 순천만 정원, 뭐 순천만 습지 이런 곳들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명소가 또 참 많지 않습니까? 나만이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숨겨진 명소가 있다면 어느 곳들이 있을까요? 숨겨진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데가 나간읍성입니다. 나간읍성이요. 왜 그러냐면 옛날 그 초가지붕을 보면 옛날 어려웠던 시기에 살았던 그런 모습이 또 재현이 되고 또 거기에 가면 또 예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또 고가계피 지부장을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많이 또 공연도 하다 보니까 또 정이 들었습니다. 나간읍성. 저도 초등학교 때 소풍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 오래될수록 또 좋은 그런 것들이 묻어 있죠. 네, 우리 장 의원님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저는 가끔 울적할 때나 그럴 때 그 순천 우리 서면에 가면 청석골이라고 있습니다. 골짜기. 네. 굉장히 맑은 물이 있고 그리고 숲이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용계산 자락인데 그 이제 한 500억을 들여서 아마 저희들 그 자연 휴양림을 만들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정의사라는 고찰이 있어요. 예, 근데 그곳이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도 거기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만나려면 그쪽에도 가고 그랬던 그런 추억도 있고 그러는데 네. 예, 또 전부터 또 이렇게 합격을 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골짜기 한번 가면 힐링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아서 추천도 한번 해봅니다. 실은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깨알 또 지역구 자랑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십시오. 자,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뭐 문화경제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입니다. 저는. 그렇죠. 네. 어떤 곳을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청년 창업의 이렇게 메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이제 청춘창고라고 순천역 인근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춘창고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시찰을 와서 우수 사례로서 이렇게 대통령께 직접 보고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순천시의 하나의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예품이 됐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문화공연 활동도 굉장히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청춘창고가 브랜드화해서
앞으로 2호점, 3호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저희 요즘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직업으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스를 다 설치하는 청춘 창구를 만들어서 방송 시설을 다 놓은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청년들을 입점을 시켜가지고 크리에이터 육성을 하는 청춘 창구를 한번 또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이 된다면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분 이렇게 좀 함께 해보셨는데 지역민 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홍준입니다. 그냥 세비만 축내는 시원이 아니라 정말 지평부를 견제하고 또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서 또 시민과 또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안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아무튼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의원님도 소감과 함께 지역민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왕조일동 그리고 서면 우리 주민 여러분 지금 현안된 그리고 조금 긴박한 문제점들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나송 아파트와 지금 현대 아파트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우리가 아름답게 지금 용계산을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 지금 또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결사 반대하고 계시고 우리 순천 시민 모두가 지금 성정 지역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날마다 번뇌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 같이 아무튼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것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간다면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순천 시민 여러분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놀지 않고 항상 아까 운동을 하고 어디를 가든 늘 머릿속에는 민원밖에는 없습니다. 같이 상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원들도 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저희 두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좀 편하게 방송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해룡면 자체가 지금 어떤 여느 주변의 인근 군보다도 굉장히 규모가 클 정도로 굉장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민원 사항과 많은 이제 고민들과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말 일꾼인 저희 시의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도의원과 같은 분들의 역할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공부하는 자세로 이렇게 지금까지 임해왔는데 이제 그러한 저를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항상 마치 한 명의 정치인을 키운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주민들께서 너무 잘 대해 주세요. 항상 그런 부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그다음에 더 청년다운 이런 패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인이라고 하면 아직 어딘가 딱딱하고요. 지방의회라고 하면 막연하게 여기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우리 의원과 함께라면 이런 막연함 그리고 딱딱함 조금은 덜어지실 겁니다. 앞으로 저희는 지역을 위한 고민들 계속해서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